안녕하세요. 부터생명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부 촬영된 이미지를 투톤 배경으로 빠르게 합성하는 강좌가 되겠네요. 좌측에 있는 것을 이제 우측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셀렉트를 해서 선택 영역을 만드는 것은 셀렉트 앤 마스크 자동으로 선택해 주는 것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완전하게 선택은 되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선택이 됐으면 백그라운드 있죠. 이 백그라운드 배경을 50%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50% 됩니다. 이 경우는 레이어가 BG라고 쓴 레이어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작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셀렉트를 해서 이름을 바꿀 수도 있죠. 자동으로 이름을 바꿔주게 됩니다. 백그라운드 50으로 보니까 선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네요. 이 부분은 패스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네요. 패스 선택은 기본적으로 Exclude Overlapping Shap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검정색으로 칠해야겠죠. Ctrl Alt X 스크립트가 적용이 돼서 검정색이 들어갑니다. 세팅을 저랑 똑같이 했으면 단축키도 똑같이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흰색이죠. 예. 항상 정경색, 배경색을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여기는 검정색이니까 미리 X키를 눌러주고요. 흰색이죠. 흰색. 자, 이 부분은 선택이 돼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선택이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네요. 선택이 될 부분만 먼저 패스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먼저 여기까지 하고요. 확인을 하고 검정색으로 칠해야 될 부분, 그리고 인필 아웃 브러쉬 사이즈 좀 키우고 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D, 다시 여기 선택이 되셔야 될 부분이네요. 패스 연습은 매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두고 아니면 작업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패스로만 작업하는 습관을 가지면 더 좋겠네요. 일단 연습하는 시간은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흰색이 들어가겠네요. Ctrl Alt X. 여긴 검정색으로 칠하겠습니다. X키 누르고 Ctrl Alt X. 검정색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기도요. 자, 선택이 잘 됐고요. 패스를 선택을 할 때는 항상 체크를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메이크 셀렉션에 0.3 픽셀 내지 0.2 픽셀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갖고 경계면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계 부분이 이렇게 부드럽게 끊어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는 흰색이 들어가줘야겠네요. 자, 인버트를 한번 해보죠. 인버트 선택이 잘 됐나? BG를 100%로 놓겠습니다. 선택이 잘 안 됐죠? 네, 선택을 또 해주겠습니다. 흰색. 요번에는 검정색이죠. 인버트를 했으니까. 요렇게 색이 됐으면은 검정색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겠네요. 반대로 됩니다. 요 뒤쪽 머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잘 선택이 됐고요.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네요. 다시 인버트. 검정색. 이 무릎 부분이 제대로 선택이 되지 않았네요. 자, 얘를 끄고요. 엔터키 위에 원화 표시 역슬래시 확인을 해보고요. 색깔 잘 보이는 것으로 색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잘 안 보이네요. 경계 부분이. 꺼주고요. 그대로 가겠습니다. 쭉 가겠습니다. 저기 잘 선택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가지고. 합성하는 배경이 단순한 배경이고 복잡한 오브젝트들이 질감이 표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선택 영역에 더 집중해서 잘 작업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지워져야 될 부분이 살짝 있네요. 이런 경우는 인필 아웃 브러쉬 바로 검정색을 칠해주면 되겠네요. 여기도 선택이 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었었네요. 컨트롤 D. 자, 마스킹을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트 Z를 누르게 되면 마스킹으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알트 키를 클릭하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단축키를 쓰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트 Z. 번툴 닫지 툴 닫지. 번툴을 이용을 하고요. 가릴 부분은 번툴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직접 합성을 해가지고 이상한 부분들은 또 수정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미지를 따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자가 필요하네요. 비즈를 꺼주고요. 펜 툴을 이용을 해서 그림자를 선택해 보면 되겠는데 그림자가 잘 안 보이게 되면 안 보인다면은 커브를 여세요. 컨트롤 시프트 M. 어둡게 만들어주면 그림자의 영역이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림자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잘 안 보일 경우에는 좀 어둡게 해서 펜 툴을 열어서 그림자 부분과 딱 끊어지지 않게 그 앞부분 그림자가 끝나는 지점 있죠. 예, 그 부분을 이렇게 펜 툴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선택 영역을 만들고요. 얘는 지워도 되겠죠? 자, 이미지를 선택해주고 셀렉트에 셀렉트 앤 마스크 갑니다. 뷰는 오버레이 체킹하고요. 55% 정도. 그리고 패더를 줍니다.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겠죠. 예. 너무 많이 여기서 좀 자연스럽게 넣어야지 확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조금씩 보면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누르세요. 셀렉트에 아웃풋에 셀렉션으로 체킹을 하고요. 오케이를 누릅니다. 그럼 선택 영역이 만들어질 겁니다. 밑에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V 누르면 그림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얘는 그림자가 되기 위해서는 채도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U 이렇게 채도를 죽여줍니다. 채도가 이렇게 죽어야 돼요. 그리고 멀티플라이로 넣습니다. 자, 뒤에 배경은 이제 배경색 있죠. 원하는 배경색을 먼저 선택을 하면 되겠는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BG 백그라운드를 이용을 했어요. 선택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커브를 열어요. 뒷부분은 조금 어둡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톤이 투톤으로 되는 거니까요. 조금 더 어두운 톤, 인물하고 같이 있는 건 밝은 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뒤에 이미지 뒤에 레이어 있죠? 백그라운드 레이어의 선택, 컬러 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은 톤이 돼서 좋은 느낌의 배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좀 따뜻한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이 정도 톤이 무난하겠는데요. 예. 따뜻한 톤으로 잡았고요. 오케이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물론 배경을 좀 더 키워도 되겠는데 이번 작업에서는 이미지를 줄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줄이거나 키우거나 할 때는 항상 백업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작업을 또 키워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그림자랑 선택 영역이랑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거기 때문에 이미지를 줄였다 키웠다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컨트롤 J로 카피를 합니다. 카피된 본은 그룹으로 만들고요. 맨 밑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백업, 저는 BAK라고 쓰겠습니다. 요걸 백업을 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미지를 줄이겠는데요. 황금 분할을 봐야겠죠. 예, 컨트롤 키를 클릭하고 엔터 키 옆에 쉼표를 하나 눌러주면은 이렇게 황금 분할이 나타나게 됩니다. 황금 분할을 주고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요 분할선 있죠. 합성을 할 때는 분할선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웬만한 합성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컨트롤 T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좀 이미지가 좀 크니까 좀 줄여 보겠습니다. 위치 갖다 놓고 하단 여기가 되겠죠. 예, 여기를 잘 선택을 하고요. 잘 위치를 갖다 놓고 조절점을 그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대략 이미지를 합성을 할 때는 요 비율이 1이면 요 상단 비율은 2, 요 정도 되게 합성을 하면 좋겠네요. 예. 자, 여기가 1, 여기가 2 되는 지점에다 갖다 놓으면 자연스럽게 합성이 됩니다. 조금 더 줄여볼까요? 1, 1, 2,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높여볼게요. 엔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렉탱글 툴로 하단을 찝어서요. 이렇게 갖다 놓고 정확한 비율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놓고 컨트롤 R 이렇게 올렸더니 여기가 조금 더 넓죠. 예. 그 간격만큼 요 간격만큼만 내리면 되겠네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림자의 텍스트의 질감이 나타났네요. 그 질감을 좀 살짝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자 위에다가 빈 레이어를 하나 올리고요. 블렌딩은 다큰으로 놓으세요. 그리고 브러쉬
52%짜리 브러쉬. 어두운 영역을 선택을 해서 그림자의 퀄리티를 조금 더 높여줍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 지워도 되겠죠.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어둡게 가면 이렇게 그림자의 퀄리티가 조금 더 좋아질 겁니다. 조금 더 어두운 색. 얘는 클리핑으로 안으로 넣겠습니다. Alt G. 이렇게 된 거가 되겠네요. 하나를 더 열어서요. 하나는 얘도 클리핑 라이트로 놓고요. 배경색을 선택을 하고 칠을 해주면 이렇게 그림자들이 자연스럽게 결합이 될 겁니다. 보사티를 살짝 줄여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림자가 잘 됐나요? 네, 잘 됐습니다. 자, 이제 인물 부분 중에서 좀 선택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머리, 특히 머리 같은 경우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레이어. 하나는 다큰, 하나는 라이튼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G로 안으로 넣습니다. 다큰 영역, 머리카락, 마찬가지로 52%짜리 브러쉬 앞에 조금 더 어두운 영역을 선택을 하고요. 칠을 해줍니다. 끝부분만 칠을 해줘야지 안쪽까지 칠하시면 안 됩니다. 예. 머리가 자연스럽게 결합이 될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그려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조금 이상하죠. 예. 브러쉬로 마스킹 부분입니다. 흰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줄까요? 예. 이렇게 좋습니다. 자연스러워요. 일단 검정색을 먼저 어두운 톤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라이트눈으로 한 번 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라이트는 이제 배경색을 선택을 할 겁니다. 배경색, 라이트는 배경색을 선택을 하고요. 살짝 칠을 해줍니다. 끝에다가.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이 두 개의 톤으로 잘 제어가 됐네요. 자, 인물 리터칭에서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죠. 피부톤도 조금 잘 안 맞고요. 피부톤은 좀 채도를 조금 올려줄 거고요. 보통 인물의 얼굴 부분과 다리 부분의 피부톤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가 드러나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색을 좀 맞춰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그래서 얼굴 부분과 요 피부톤을 조금 맞출 거고요. 요 지저분한 부분들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다가 놓고요. 펜트를 열어서 지저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발바닥
운동화 발바닥? 운동화 밑창이 좀 더러워 보이네요. 예. 야외에 있을 때는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데 지금 배경색이 상당히 깨끗해 보여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티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리터칭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커브 밝게 처리를 해줍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때에 따라서는 빈 레이어를 열고 컨트롤 Alt G, 마찬가지로 라이튼으로 브러쉬 깨끗한 면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부분을 또 깔끔하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버서티로 조절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티가 나지 않게요. 자, 이런 바퀴 부분도 너무 지저분해 보이네요. 얘네들은 컬러로 잡겠습니다. 하나 열고요. 컬러 클리핑을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내려서요. 클리핑 컨트롤 Alt G, 브러쉬 앞에 있는 컬러를 선택하고 칠을 해주면은 조금 더 깨끗한 느낌이 들 수가 있겠네요. 밖으로 빼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피부톤을 좀 선택을 하고요. 야외에서 촬영이 된 이미지긴 하지만 크게 이미지를 밝게 만들거나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피부톤 정도만 맞춰서 좀 더 깔끔하게 작업을 원료를 짓는 게 좋겠네요. 옷 부분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같이 외곽 패스하고는 또 다르게 내각에서 주는 패스는 경계 부분을 잘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경계 부분 중간을 딱 타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패스를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가운데 부분을 픽셀을 그 중간을 타고 넘어가는 정교한 패스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외곽 패스보다 내각에서 주는 패스가 더 까다롭죠. 선택 영역도 제대로 안 되고요. 포토샵의 기능들이 다 이런 외곽의 모습만 이렇게 따내는 거에 좀 중점이 돼 있죠. 근데 안쪽으로 따지는 것들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은 특히나 또 패스의 작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패스 작업에 신경을 써줘야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휴 세츄레이션을 집어넣어서 기본은 휴 세츄레이션이요. 크게 어떻게 변화를 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세츄레이션 작업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미지가 밝아져야 될 것 같아서 커브만 연결을 하겠습니다. 커브에서 레드 값을 조금 더 줄까요? 섀도를 살짝 주고 그 위에 커브를 연결을 해서요.
이렇게 좀 주면은 칙칙했던 피부톤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자, 옷 부분도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옷의 그 콘트라스트가 좀 떨어지죠. 자, 마찬가지로 패스를 쓴 것을 재활용하겠습니다. 컨트롤 X로 패스를 지우세요. 딜리트 키를 쓰지 말고요. 굳이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안쪽만, 여기 바깥에는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 이 안쪽 부분만 선택 영역으로 같이 가져가면 되겠네요. 이게 또 습관인데,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습관이 들어서 그런지 이런 머리카락 같은 것도 이렇게 선택을 좀 하는 편입니다. 티가 나지는 않지만 연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을 푸는 거죠. 예. 하나하나 시간은 똑같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패스의 방향은 항상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시계 방향 반대로 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머리 부분만 이렇게 하고 선택 영역 선택하고 컨트롤 Alt를 클릭한 상태에서 패스를 선택해 주면 교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예. 패스를 밖으로 빼줘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패스를 이렇게 밖으로 빼줘야 되죠. 예. 자, 이렇게 놓고요. 선택 영역 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알트 키를 클릭하고 곱하기 표시가 나올 겁니다. 교집합 안에 있는 부분만 선택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 작업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좋겠네요. 다시 커브, 어두운 부분 어둡게, 밝은 부분은 살짝만 밝게 가겠습니다. 대략 한 요 정도. 이렇게 색이 살짝 살아 올라왔죠. 조금 어두운 관계로 커브를 다시 열고요. 컨트롤 Alt G, 조금만 밝게 가겠습니다. 푸른색을 살짝 줄게요. 자, 요 경계 부분도 딱 끊어지는 느낌이 좋지 않죠? 예, 딱 끊어지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딱 끊어진 부분 여기 있죠? 여기 패더를 좀 주면 되겠습니다. 요 교차하는 부분이 살짝 어둡고 요런 명암이 살짝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커브를 다시 열으세요. 이 정도 선택을 해가지고 다시 커브를 열어줍니다. 그 부분을 조금 어둡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패더를 주면 경계 부분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됐죠? 오퍼서티로 적절히 조절해서 맞춰주면 되겠네요.
요 창문 부분이 하나 있었죠? 예, 창문 부분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예, 액세서리 같죠?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부분이 있었죠? 이건 여러분들이 따오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볼까요? 자, 요런 예제가 있었을 겁니다. 창문이 있었을 거예요. 창문이 있으면은 창문을 잠깐만 창문을 좀 가져와 볼까요? 창문이 어떤 거였더라? 창문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예. 원래 모습은 네,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이것도 예제로 올려드릴 테니까 작업을 완벽하게 한번 작업을 다 끝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얘도 뭐 선택이 하기가 쉽죠. 예. 여기 셀렉트 마스크 선택.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이제 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좀 이미지가 작네요. 얘네들도 좀 확대를 해줘야 되는데 확대를 할 때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 거리가 있겠죠. 예. 그걸 고려해서 사이즈를 살짝 키우겠습니다. 높이도 조절을 하고요. 합성을 할 땐 항상 황금 분할을 열어서 황금 분할에 맞는 지점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좋겠고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요 이미지가 요 황금 분할 라인에 있지만 요 여백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도 배치를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왼쪽 여백을 이용을 해서 배치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갖다 놓고요. 선택 영역 요 정도의 여백을 이렇게 가서 조절 가이드를 열고요. 항상 기준을 갖고 작업을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황금분할 라인이 맞지만 살짝 오른쪽으로 가는 게 요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에 요 여백을 같이 활용을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겠네요. 조금만 올릴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성 작업과 투톤 작업 그리고 외부에 촬영된 이미지를 배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작업을 해봤는데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작업을 한다면 지금 빛이 공유가 되지 않았죠. 예, 빛을 같이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고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으면은 빛을 하나 열어서 빛을 하나 만드는 거죠. 예. 펜툴로 합성을 하고 나서는 항상 하나의 빛을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합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빛을 공유해 주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겉면에다가 이렇게 오퍼시티를 조절하든가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둡게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하면 모양을 좀 잘 다듬어서 해야겠죠. 예, 저는 그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둡게 빛의 공간을 이렇게 살짝 집어넣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퍼시티 조절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을 주면 되겠습니다.
빨간 부분도 살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살짝 들어가는 거겠지만 합성을 할 때는 또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런 강의를 만들 때가 항상 좀 까다롭긴 하네요. 예. 외부 촬영된 이미지를 투톤 배경으로 빠르게 합성하는 강좌를 만들어 봤습니다. 뒤에 배경을 좀 어둡게 가고 싶다면 뭐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조금 더 어둡게 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좀 깨끗한 느낌이 들게 밝게 좀 처리를 해봤습니다. 뭐 요런 것도 레이어 스타일을 좀 적용하면 또 좀 더 자연스럽겠죠. 드롭 섀도우 그리고 이너 섀도우 안으로 좀 들어간 느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도 좋겠네요. 자, 그럼 이상으로 외부 촬영된 이미지를 투톤 배경으로 빠르게 합성하는 강좌를 제작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